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방위산업센터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군대 내에서 또는 군인이 많이 저지르는 사건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사 분야하고 징계 분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형사 분야에서는 성범죄, 그다음에 상간모욕, 그리고 가혹행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이 많고요. 과거에는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요새는 이제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면서 신고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신고된 내용을 보면 이게 강제추행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과 격려의 의무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손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이런 유형들의 이제 단순한 추행, 폭행 협박을 전제하지 않는 추행들에 대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요새는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서 폭행 협박이 없어도 만지는 것 자체로 강제추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병사들끼리 많이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행위, 젊은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군 내에서 몸 만들게 한다고 헬스를 많이 하거든요. 헬스하고 운동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찔러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웃고 넘기는데, 이제 기분이 상하거나 틀어지거나 하면 그런 것들도 내가 추행을 당했다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추행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행이가 벌어진 앞뒤의 경위,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이렇게 만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피해자가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또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간모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상관, 나보다 상급자인 사람을 모욕했다. 모욕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언행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모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하급자인 사람이 상급자 뒤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죠. 뒷담화를 했는데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 새끼 이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상간모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병사들끼리 생활관 내에서 이제 과업을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이제 이렇게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 시간에 모여서 막 장난치면서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간부 뒷담화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얘기를 막 서로 즐겁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에 들었던 사람 중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이 쟤 옛날에 그렇게 누구 뒷담화 했는데 그거 신고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간부 누구누구를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간모욕으로 입건이 돼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병사들끼리 생활관 내에서 했던 얘기들이었고, 그 내용의 수위나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지만, 과거 판례는 모욕죄에 대해서 그냥 욕설을 하면 대부분 다 모욕죄가 인정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판례의 경향이 조금 바뀌어서 그냥 욕설한 것만으로 그게 모욕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군 기강을 해이할 만한 어떤 모욕적인 표현인지, 그 다음에 생활관에서 사적으로 나눴던 얘기인데 이게 상간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이었다라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최근에는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욕설을 해서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거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혹행위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군대에서 뭐 영래 폭행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래 폭행이 너무 문제가 많이 되고 신고의 루트가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 병사들이 요새는 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자기가 폭행 피해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루트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영래 폭행은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거 말고 가혹행위가 아직도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얼차려죠. 얼차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암기 강요, 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이제 뭐 괴롭힌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 뭐 좀 전에 영래 폭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끔 일어나는 영래 폭행의 경우에는 정말 때리려는 의사로 뭐 세게 확 때렸다 이렇다기보다는 장난처럼 이제 선임자가 이제 후임자한테 장난처럼 야 뭐 이러면서 한 대 툭 치고 뭐 이랬던 거를 선임은 장난으로 했던 건데 후임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영래 폭행으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뭐 폭행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강압적인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가혹행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형사 이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징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징계는 이제 뭐 가장 많은 게 뭐 성희롱, 그다음에 갑질, 언어폭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성희롱의 뭐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하고 있긴 한데, 뭐 크게 분류하면은 뭐 언어적 성희롱, 뭐 신체적 성희롱, 뭐 이렇게 뭐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 신체적 성희롱, 즉 만져서 성희롱을 하는 건 요새는 성희롱으로 분류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강제추행으로 해서 형사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성희롱으로 징계 사안으로 문제되는 건 이제 시각적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희롱, 이제 언어적 성희롱이 제일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너 얼굴이 누구누구 닮았다. 뭐 팔뚝이 왜 이렇게 두껍냐, 살 좀 빼라, 뭐 이런 외모적 평가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뭐 성희롱의 개념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넓게 좀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뭐 외모에 대해서 너 왜 팔뚝이 이렇게 두껍냐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성별을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한다거나, 그다음에 외모를 뭐 성행위 또는 성욕과 관련해서 뭐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연관이 되어야지 성희롱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냥 이제 듣기에 기분 나빴다. 뭐 예를 들면 너 누구랑 사귀지, 뭐 얘 누구랑 사귄대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이성교제와 관련된 얘기를 외부에 알린 것도 다 내가 그것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들은 뭐 당연히 들으면은 본인이 불쾌하겠죠. 자기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데 외부에 뭐 이렇게 표출이 된다거나 하면 기분은 나쁠 텐데, 그게 뭐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서 그렇게 남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뭐 징계를 받는다면 모를까, 이게 성희롱적 표현에 해당한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신고가 됐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이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새 이제 또 많이 문제되는 게 갑질 뭐 사건인데, 갑질 관련해서는 뭐 한 건 가지고 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 피해자들이
이제 막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몇 월 며칠 나한테 뭘 시켰다. 몇 월 며칠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가 한꺼번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부서장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하급자들이 나는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저 사람은 저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처벌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갑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 혐의 사실이 한두 건이 아니라 대부분 막 10건, 제가 한 30건 되는 것도 보긴 봤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카풀 지시. 군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외부인들이 잘 들어갈 수 없고 뭐 허가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일제 뭐 시행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가피하게 뭐 주변 사람들하고 카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카풀 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같은 부서에 있는 하급자에게 나 내일 아침에 차 좀 태워줘 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해서 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실은 나 태워주고 싶지 않았는데 뭐 내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태워주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강요에 의한 카풀 지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의에 의해서 해준 게 아니라 강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강요가 아니었고 뭐 그 사람이 먼저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불가피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호의로 해줬다든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지는 이게 뭐 좀 감경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언어폭력입니다. 요즘 사람들, 뭐 요새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욕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끝마다 욕설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말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대에 가면은 뭐 관계 좋을 때는 욕설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그 욕설을 들었을 때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욕설한 것 자체만으로도 나 언어폭력 당했어요,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욕설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업무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업무 지적을 하고 들고 있던 결제판을 던지고, 이러면 다 이제 언어폭력, 갑질, 이런 식으로 이제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사건 유형, 이제 형사 범죄로서 뭐 성범죄, 상간모욕, 그 다음에 뭐 가혹행위, 그 다음에 징계 사건으로서 성희롱, 갑질, 언어폭력, 요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유형의 이제 사건들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확하게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아주 많고, 그런 애매한 경우들 때문에 뭐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군대 내에서 또는 군인이 저지를 수 있는 많이 발생되는 사건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